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어젯밤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약 4% 하락했던 것이 지금은 약 1% 하락으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 트레이딩 쪽에서 미리 주문을 넣어두었습니다. 숏 포지션에서 이익을 먼저 챙겼습니다. 약 106,000원 근처에서 숏을 잡았고 2.2% 구간에서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스팟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숏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추가 상승의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작은 파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말이 있나요? 나중에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릴링을 하면 이 세트가 위쪽으로 조정되면 이미지가 발산을 닫게 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 경기는 꽤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송된 뉴스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 친구는 다양한 존재예요. 월마트와 트럼프 사이에 타운하우스 드라마이든 트럼프는 월마트가 이기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중국에서 많은 제품을 가져와서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80% 90%라고 합니다. 전부 다 이익을 꽤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올리는 문제에 있어서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멘텀 쪽은 이미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측에서도 비트코인을 추가로 약 7,000 BTC 정도 더 매수했습니다. 정말 멈추지 않고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분께 쿤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이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인가받은 상위권 브로커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FSC, DFSA 등에서 인가를 받아 전 세계 사용자들이 타이, XM, 아직 포렉스, 금, 대출 등 다양한 계좌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본격적 내용 전 친구분들께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댓글이 저희 팀 큰 힘 됩니다. 회사 디스코드에서 대화 원하시면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예를 들어 저희 챗보터가 유튜브에서 가입 누르면 지금 영상 업데이트 중입니다. 위클리처럼 저의 개인 포트폴리오 관리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팅 랩트 아셋 웨이브 SRAM 현재 저희가 순차적으로 추가 중이며 지금 50개 자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클래스에는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Begin to Win과 The Ghost Bird입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클래스를 모두 수강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패키지도 있습니다. 두 클래스를 모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민님께 문의하세요. Begin to Win에서는 모든 기초를 다룹니다. 초보자분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마인드셋, 자금 관리, 기본 방법, 트레이딩 조건, 금융 계산, 비트코인, 크립토, 금 선물 등도 다룹니다. Governance Rate는 스노우볼, 서포트, 록 밸류, 차트 분석 등 고급 내용을 다루는 클래스입니다. 모던 타운 프렌드 큰 그림에서 보면 오늘 아침 시장에서는 친구분들이 종목을 바꿔가며 매매 중입니다. 뚜렷한 방향성, 두드러진 움직임은 아직 없어요. 어제 시장은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며 최저점 기준 약 4%까지 하락했고 이후 반등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 0.8% 하락 중인데요. 거의 다시 플러스로 돌아올 뻔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어제의 매수세가 굴프 구조의 변화를 주기 전에 마무리될지입니다.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고 곧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은 전체 시장 분위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히 아우토 섹터에서 많이 하락한 종목은 포암, 플로어콘, 레이, 아이페나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저희 랭킹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저도 차트를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신저가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종목들은 트레이딩, 랭킹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페민 긴덱스 관점에서 보면 현재는 탐욕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침 업데이트는 되지 않았는데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48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롱숏 청산 현황을 살펴보면 24시간 기준으로 10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약 3억 달러 이상의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아직 반반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시장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략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억에서 2억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5월 수익률을 보면 현재 약 11.68% 상승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10일이 남았는데 이 10일이 상당히 신경 쓰이는 기간입니다. 사실 저는 빨리 마감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강하게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10일이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네요.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면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의 가격 구조를 보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300만 5천, 300만 5천, 300만 4천 이상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저항선 구조를 보면 300만 7천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 외에는 거의 물려있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조금만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달러로 따지면 정말 소액입니다. 현재 지지선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은 약 200만 6천 부근, 그 다음은 약 300만 부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웨이브 2로 조정되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더 건강하고 차트도 더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300만 부근을 이탈하면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되는 데드라인은 비트코인 바트 기준 200만 6천입니다. 이 가격을 이탈하면 구조가 명확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오늘 아침 업데이트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는 전략 쪽에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7,090 BTC를 더 샀습니다. 현재 보유량은 500,007개입니다. 그들의 에베레스트 즉 최고치가 어딘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에베레스트 삼았죠. 에베레스트는 위쪽을 봐야겠네요. 그들의 에베레스트는 약 66감고에서 70천 전 정도입니다. 대략적으로 가격을 비교해보면 약 50% 정도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병원이나 펀드 쪽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꽤 어렵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구조가 좋지 않고 매도 압력이 있어서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트럼프 관련해서 드라마틱한 뉴스가 있었는데 도메인 월마트 쪽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매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소비자의, 즉 상품에 있어서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상품의 약 80%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월마트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월마트의 이익이 꽤 많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국가에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각국이 협상하면서 기한을 연장한 이번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요. 그리고 어제는 또 다른 드라마틱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차트 구조를 살펴보면 어떻게 확대해서 볼지 고민이 되네요. 어제 저는 마이너스 0.2 근처에서 숏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0.2에서요. 이미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간 상태였죠. 꽤 깊게 하락한 셈입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 캔들이 아래에서 마감하길 기대하며 포지션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등이 나와서 4시간 차트를 보니 무섭더라고요. 보세요. 캔들이 반등하며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캔들 중간쯤에서 미리 포지션을 닫았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거든요. 이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포지션을 닫은 겁니다. 위쪽에서 진입했으니까요. 진입 가격대가 대략 106천 근처였고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만약 다시 올라가면 또 진입 기회를 찾을 수 있겠죠. 위쪽에서 다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구조가 사이드웨이 구간을 거친 뒤 새로운 고점을 만드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종종 상승세가 마무리되곤 해요. 여러 번의 트레이딩 경험상 이런 패턴은 4파에서 5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신경 쓰이는 건 같은 타임프레임, 즉 타임프레임 자체입니다. 지금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상승했고 또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눌려 내려가길래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다음 달은 좀 더 편하게 트레이딩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이거는 수익에 관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약 12일 정도 남았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12일 동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차트 구조는 여전히 다이버전스가 덮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이제 주간 차트 쪽으로 넘어가 보면 어제 캔들 사이에 그래픽이 나타났는데 이건 아주 짧은 시간대에서 발생한 거라서 어떻게 마무리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이게 다시 녹색 캔들로 마감되고 다이버전스가 계속된다면 다음 주에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데일리 차트로 넘어가 보면 데일리 차트에서는 지금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은 이게 마무리되면 아파나 웨이브 인이 끝나는 구간이 이 근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100천을 하락 돌파해야 하는데 이게 B, C, D, A의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구조를 보면 B, C, D, A의 바닥이 이 부분입니다. 만약 4파가 하락해서 내려온다면 아파를 돌파해야 하는데 지금은 돌파하지 않고 살짝 건드리기만 했죠. 그러면 반등이 나와야 합니다. 이 말은 아직 4파가 끝났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4파가 끝났다면 이 구간을 확실히 돌파해야 하거든요. 즉, 이 부분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면 가격이 계속해서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계속 오르게 된다면 위쪽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으니 약 109,000 근처 구간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 구간이 바로 이전 고점이거든요. 만약 이 고점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온라인 하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아파 구간이 위로 돌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실제로 이 상승폭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매매 타이밍을 찾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중장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좀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꽤 여유롭게 보고 있고 중장기 트레이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월 단위로 큰 그림을 예측해 그냥 포지션을 열어둡니다. 이익도 나고 있습니다. 진입 가격이 약 106변종 600 근처였습니다. 이번에 중장기 관점에서 볼 것은 상승 구간의 갭입니다. RSI도 이전과 같은 시각을 유지합니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저는 여전히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다이버전스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파동이 1, 2, 3, 4, 5로 올라간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하단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데 오실레이터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 후에도 다시 고점을 넘지 못하는 식으로 반복됩니다. 이런 식으로 트렌드의 끝, 즉 마지막 구간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이탈하거나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제가 장기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대략적으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플레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구간을 잘 잡으면 아까 친구에게 말한 것처럼 조정이 오면 숏을 잡고 올라가면 스노우볼처럼 굴리고 다시 조정이 오면 또 숏을 잡고 올라가면 또 스노우볼처럼 굴리는 식으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뉴스가 섞여 나오고 시장이 트렌드를 이탈할 때까지 이런 이 웨이브 인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여기서 정말 끝났는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부분이 웨이브 5 끝과 같은 위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웨이브 1은 내부적으로 1, 2, 3, 4, 5의 5파동이 있습니다. 즉 1번 파동이 끝나려면 1, 2, 3, 4, 5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4에서 5로 올라가는 중인지 아니면 다소가 끝난 것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하려면 이 지점에서 확실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구간을 하락 돌파하지 못하면 그때는 A, B, C로 2번 파동이 내려가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말한 데드라인 피보나치로 측정해보면 만약에 또 한 번의 상승 파동이 나온다면 그 구간은 이 근처 대략 90.5 레벨 부근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90.4에서 측정했는데 그 이유는 이전 고점을 기준으로 예측해서 그날 고점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작은 파동이 하나 더 위로 올라간다고 가정한다면 위쪽으로 더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쪽에서 마감되는지 지켜봐야 하고 만약 위에서 마무리된 후에 하락이 시작된다면 그때가 바로 조정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2번째 구간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지지선은 바로 이 구역입니다.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요. 흰색이 눌리지 않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구리가마 구모 근처입니다. 가격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1차 조정이 끝나고 2차 상승이 이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최소한 이 구간은 대략 0.382 구간에서 조정이 와야 하거나 0.5에서 0.628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추가 상승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구간까지 올라가려면 대략 며칠 정도 걸릴까요? 한 2일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사라진 것처럼 손가락이 사라지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다시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엔 조정이 와 가격이 지지받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주목할 핵심은 아직도 이 구간이 재미있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매매 전엔 흥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안전한 구간에 들어와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 구간을 보지 않았습니다. 위쪽 구간을 왜 봤냐면 다이버전스가 생길까봐 결국 다이버전스가 발생해 가격이 조정될까봐 신경 썼던 거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승 파동이 5파로 끝났다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끝난 강한 마무리였어요. 트렌드 유지하며 5월 말 한 달이 끝날 때까지 상승세가 이어졌고 5월이 끝나자마자 가격이 급등해 메뉴가 사라질 정도로 이 10천 단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작은 신기록을 갱신하거나 위쪽에서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발생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데일리 차트에서는 쐐기형 패턴으로 마무리되는 엔딩 다이어고널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패턴은 스윙이 올라가면서 신기록을 갱신하지만 파동의 끝부분에서 힘이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옵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만약 이게 월말에 끝난다면, 즉 메인 파동이 끝나는 시점에서 마무리된다면 그 구간에서 ABC 조정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기서는 옵션 같은 걸 사서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저도 지금 옵션에 대해 더 공부하고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기초부터 이 심도 있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실제로 나타날지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횡보 구간에 대한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은 확률을 조금 조정해서 이 구간은 50%, 그리고 이쪽은 40%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추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추가 상승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이 구간에서는 이 근처에서 머무를 수 있고, 위로 올라가면 5파동이 끝나고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모습 대략 115천 정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시나리오는 미친 듯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돌파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강세장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130천 근처 돌파 텐데, 그렇게 되면 월간 차트에서 다이버전스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두 유형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다 바로 돌파하면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라는 건 여기서 작은 다이버전스가 한번 나와 하락이 빨리 마무리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상승이 끝나지 않고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게 조정 패턴입니다. 장난처럼 살짝 움직입니다. 이 구간은 50% 확률로 봅니다. 이 부분 진입 원하시면 참고하세요. 트렌드라인 관점에서 지금은 초록색 확률을 약간 더 높게 보지만 저는 빨리 상승이 끝나고 내려오는 쪽을 더 바랍니다. 즉 주황색으로 올라갔다가 마무리되고 다시 조정이 오는 시나리오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가격이 9,109나 90,108 근처 호텔 구간까지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스노우볼처럼 크게 상승하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게 바로 멋진 그림입니다. 노란색 구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조정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매매갭 생기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구간은 일종의 세이프존입니다. 이제 결과 지켜보면 됩니다. AFC 파트는 예전처럼 상단에서 수익 실현, TP, 타이밍 찾는 게 좋다고 봅니다. 길게 끌고 가고 싶지 않고 MC도 수요존에서 조정 오면 그때 매매하는 전략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TP 지점은 이전 고점 근처에서 잡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G7000, G7000 1,005 구간에서 롱 포지션 잡았고, NFC 흐름 참고에 상단 TP 타겟 예측함. 네, 여기서는 아직 아무런 움직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NFC, 즉 테타입니다. 네, 금 쪽으로 움직였지만 여러분도 여전히 같은 박스 안에 있고 아직 롱 포지션을 잡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하고 싶죠. 이번에 4시간 차트에서 신호가 아직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지 않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려온다면 아래쪽에서 다이버전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롱 포지션을 잡을 타이밍의 타겟입니다. 이 구간은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꽤 안전한 모드로 플레이하고 탄약 자본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캐시 플로우를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아껴두는 거죠. 그래서 더 유리한 지점을 찾으려는 겁니다. 아직 유리한 지점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롱 포지션에서 유리한 지점은 두 곳, 이 근처와 아래쪽입니다. 이건 완전히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죠. 금을 볼 때 범위는 저는 좀 넓게 봅니다. 이번 세트에서는 금이 스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입니다. 대략 3,000 근처 구간이죠. 위쪽에는 3,055 구간도 있습니다. 신호가 나타나 진입 조건이 생기면 곧바로 빠르게 진입 타이밍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금 쪽에서 진입 신호나 조건이 나타나면 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큰 그림 데일리 차트 상황이 어떠냐면요. 가격이 아래로 눌렸죠. 주간 차트는 어떤가요? 주간 차트에서 캔들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도지는 있지만 하락 캔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이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스윙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 금값이 조정받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엔 이 조정이 잠깐이고 다시 오를 겁니다. 실시간으로 디스코드에서 업데이트하니 관심 있으면 들어와 확인하세요. 가입하면 규칙방이 먼저 보이고 확인 후 다양한 방에서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주말엔 무료로 친구들에게 강의하니 라이브 강의방도 참고하세요. 이제 달러 쪽으로 넘어가면 달러도 박스권에서 스윙 중이고 특별한 변화 없습니다. 계속 횡보 사이드웨이 중입니다. 유가는 다시 한번 다이버전스를 만들기 위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항선도 아직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달러는 이미 업데이트해드렸고 다우존스는 약간 상승의 소폭 플러스였지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저항선 40,002와 700 부근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나스닥도 지지선을 살짝 건드리며 올라왔습니다. 상황이 좀 더 괜찮아진 것 같고 약간 불리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모니터링 중인 알트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트럼프 관련 종목을 공략하려 했지만 비트코인 차트 구조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트럼프 종목이 이 구간이나 아래 구간까지 내려오면 그게 마지막 매매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 오래 머무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빠르게 하락해 다이버전스 후 바로 반등하는 게 최선이지만 계속 눌리며 횡보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추세가 무너져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빨리 하락해 바닥 찍고 반등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엔 구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상승 때 1파 비율이 높았고 저희는 2파 기다리며 매매했습니다. 반등 나온 종목도 있었죠. 이번엔 구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유럽 시장과 관련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유로와 연관 없으면 저희가 매매하기 더 좋습니다. 종목은 유럽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1파, 2파로 올라왔다고 보고 매매합니다. 모든 것을 확정하려면 비트코인도 지켜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으면 알트코인을 1파, 2파 구간에서 다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빈, 추빈과 비트코인 데드라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웨이브2가 되려면 100천을 반드시 이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고 5파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나 형태가 나올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4시간 차트로 더 확대해 봅니다. 여기 보시면 가격이 쉽게 안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시도했지만 결국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고점 다이버전스 생길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RSI도 볼게요. 지금 RSI 보면 아직 다이버전스 안 나와서 저는 단기 타임 프레임에서 다시 진입 생각 없습니다. 만약 다이버전스 빨리 나오면 다시 진입할 수도 있어요. 3시간 차트도 보면 아직 다이버전스 안 나왔어요. 거의 나올 듯한 모습이지만 또 한 번 진입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시간 차트도 마찬가지로 거의 나올 듯한 모습이에요. 여기서도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듯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지 목적으로 잡은 큰 타임프레임 숏 포지션은 여전히 열려있고 작은 타임프레임에서는 진입 기회를 기다립니다. 이번에 약 2.2% 부근에서 포지션을 정리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구간은 매매하기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드릴 예정이니 오늘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 시장을 간단히 브리핑했고 비트코인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거나 곧바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빨리 올라가는 것도 좋고 예쁘게 눌림 나오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곧 단기 트레이딩용 RSI 진입 타이밍도 찾아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숏 포지션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스윙 랭크가 꽤 넓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보고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끝나고 이어지는 다음 영상 참고하세요. 이미 시리즈로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채널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크립토커런시와 전통 금융시장 관련 콘텐츠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